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에서 투자전략본부장 맡고 있고요. 8월 중순 지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시점이죠. 잭슨홀 미팅도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 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올렸다 아니면 반응이 좀 낮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촬영하는 이날 기준으로 전일 미국 주식에서는 엔비디아가 8% 급등하면서 그동안의 약간의 우려를 좀 가라앉히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전반적으로 미국에서의 국채가 10년 만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채 이자율이 그런 상태고 컨트리 가든 말 중국에서의 이슈, 디플레이션 이슈, 디플레이션 우려 이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이 안 좋은데 전반적으로 모두가 우울해 보이거든요. 사실 우울하죠. 장이 한 고점 대비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역할이 무엇일 것인가? 그리고 엔비디아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원래 준비한 스크립트하고 좀 다르게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보시면 웬만한 매크로 변수는 사실은요 중국발 이슈라든지 이런 거 최근에 나왔던 부동산 이슈가 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10년 국채가 뭐 4.3, 4.5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다른 웬만한 매크로 변수는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확실했어요. 거의 확실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다든지 유가가 뭐 80불 다시 올라왔다든지 환율이 1300 이상 원달러가 올라간 것 그 자체는 개별적으로 그거는 큰 이슈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많은 최근에 부동산 이슈로 해서 중국이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냐 경제 둔화로 갈 것이냐 경제 둔화도 약한 경제 둔화냐 좀 심각한 경제 둔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가 봐야 알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일반적인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걸로 진입했다라고까지 보는 거는 그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조정의 빌미를 충분히 준 건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 그 나온 컨트리 가든 그것도 1등이긴 합니다만은 전체 그 중국에서의 디벨로퍼 시장의 임팩트는 사실은 한 2, 3%거든요. 물론 다른 관련된 디벨로퍼도 영향을 미치면 일파만파겠지만 중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고 조금 대응하는 거 봤을 때는 부동산을 과거처럼 이렇게 크게 돌릴 수 있다고 믿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이 상황을 시스템 리스크로 가게끔 놔두지는 않을 공산이고요. 그 최악의 경우도 이건 중국의 이슈로 일단 끝날 가능성이 1차적으로는 있는 거죠. 그 이상으로 세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중국과 미국과의 모종의 협조가 단기적으로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대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장은 우울한 거 맞는 거죠. 제가 더 보는 건 말이죠. 그 미국에서의 그 국채 수익률이 국채 그 이자율이 얼마 안 되는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뭐 3.87, 3.76이라 해서 4.3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요것이 좀 신경을 쓰이긴 하는데 이것도 말이죠. 이유가 이게 4.3%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과연 일시적인 수급의 이슈냐? 아니면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가 탄탄하면은 그쵸 장기채가 더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돼 있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업들은 탄탄한 기업들은 EPS라든지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개념의 방향으로 본다면은 거기서의 10년물 국채의 상승은 국채 그 이자의 상승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 기대치가 높아져서 4.3, 4.5로 올라가는 속도의 그 알파가 인플레 기대치냐? 인플레 기대치가 사실은 낮아지고 있거든요. 매우 최근에는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근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CPI는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CPI가 더 올라갔다는 그 추세를 반영했다기보다는 너무나 견조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고 물론 아주 최근에는 장기 국채물에 대해서 수급이 안 맞은 거죠. 공급이 늘어나고 살 사람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중국이고 일본이고 살 분위기라든지 걔네 여력이 없다 보니까 국채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트리거가 된 건 맞지만은 전체적인 추세는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라고 본다면은 이것도 궁극적으로 아주 그렇게 공포를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듭니다. 오히려 사실은 1,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는 미국의 소비 여력이 가을로 넘어가면서 좀 약해질 가능성을 연두하고 그 가능성 때문에 주식 시장에 올라가는 속도는 좀 달팽이 계단 올라가시 올라간다 봤는데 지금 약간 엉뚱하게 중국 부동산 그다음에 국채 이슈가 나온 건데 둘 다 극단적인 케이스의 그 공포는 아니라고 본다면은 결국은 이 분위기를 뒤바꿔 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기업이고 기업에서 몇 가지 나왔죠. 기업에서 나온 것이
디펜시브 스탁으로서는 월마트 같은 거. 그 다음에 꿈을 갖고 있는 거는 비만 치료제 같이 일라이 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원래 좋아했던 AI 성장에 대해서는 빨리 올라간 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고점에서 받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결국은 실적 2, 3일을 앞두고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니까 미국 주식도 결국은 반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면서 AI 전반적인 주가가 한 레벨 안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잭슨홀 미팅에서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엔비디아가 어떤 존재감을 가질 것이냐 이건데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는 보통 이제 500불 정도인데 최근에는 뭐 680불, 800불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 전체적인 수치가 올라간 것도 중요합니다. 카멘트가 중요한데 카멘트가 앞으로 몇 분기 정도 최소한 수요가 공급을 상당히 초과 또는 최소한 50% 초과 공급보다도 수요가 이런 식으로 이구동성으로 로젠발트 증권사 뭐 아주 최근에는 UBS 증권사 이렇게 나온 거죠. 그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트를 한다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예상을 보면은 올해 이번에 실적 발표될 거 5월에서 7월 달 사이에 매출은 원래 회사 가이던스 준 거는 110억 불 정도예요. 110억 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간 거 뭐 사우디가 뭐 AI 구축을 해서 H백을 최소한 3,000개 샀다는 등 UAE가 수천 개 구매했다는데 이것만 애들 시켜도 한 10억 불 정도는 추가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 분기 7월 달 마감된 분기 실적 매출은 115에서 120억 불 달러 정도 된다는 최근의 애널리스트 추정이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부합을 시켜야 되는 거죠. 부합할 것으로 보는 것이 컨센서스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분기 8월 10월 사이의 분기 매출은 다시 그로스 성장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한 15억 불 정도 에딩된 135억 불 정도까지 보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킨다면 주가는 좀 견조할 가능성이 한 80%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비중이 보통 한 60% 되고 게임이 한 30%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성장을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QOQ로는 뭐 7, 80% 이상, YOY로는 그럼 100% 정도 되는데 그럼 데이터 센터 비중이 70% 이상 된다면은 퀄리티적으로도 구성적으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430까지 회복했는데 최근에 나온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도 어차피 내년 실적이 올해 하반기에 반영되는 거니까 내년의 EPS가 올해보다도 한 60% 매출이 60%그 다음에도 한 30%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포캐스트가 리즈너블 하다면은 아마 50배 정도의 PER 적용하는 것이 무리는 아닌 거죠. 50배가 내년 기준으로 24년 기준으로 한 500불 되는 거고요. 이거를 좀 시계를 넓게 하면 600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내용적으로 그 만족하는지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주가 한국에 관련된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이것만큼 가지는 않죠. 오늘 하이닉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렇게 안 가잖아요. 밑에 단에 있는 주식들은 좀 더 가긴 합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HBM 메모리 영향력이 주는 거 맞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왜? 휴대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선돼야 되는데 빨리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을 볼 때는 세 가지만 올해 내내까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점진적이다. 뭐가요? 수요가 회복이. 그다음에 재고가 줄어드는 게 점진적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가 오르긴 오릅니까? HBM 메모리처럼 AI에 들어가는 메모리 그거는 가격이 다른 거니까 그 가격 오르는 거 말고 일반 D램 가격은 감산 효과가 있나요? 그거 봤을 때 두 번째 메시지는 끝까지 감산 효과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감산을 더 한다는 거죠. 좋게 생각하면은 방향에 섰다는 거고 나쁘게 앞에 점진전가 끝까지 흐르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빨리 못 가는 거고요. 조정받고 나서도 맨 마지막은 서둘러인데 이건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게 되는데 뭐냐 삼성이 하이닉스한테 HBM 그다음 TSMC한테 뒤져 있잖아요. 파운드리에서 특히나 HBM 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빨리 서둘러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어떤 다른 증권사에 보니까 콜 진행되는 것 중에서 한 군데는 콜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큰 N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콜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야지 시장이 내년에도 더블 증가되는데 그거를 상당수 향유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이닉스에 뒤지는 거니까 주가가 빨리 못 갈 수 있는 거죠. 점진적으로 개선된다. 끝까지 감산 효과 있을까지 한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서둘러서 콜과 고객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보시면서 기대에 못 미치면은 삼성하이닉스 택하든지 아니면 그 밑단에 있는 심텍이라든지 다른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IT보다는 IT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주식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저점을 찾는 기간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났고 아직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나온다고 가정한다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저점 찾기를 들어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근데 계속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아까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끝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두 번은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한 30번, 20번 이 저점 분할을 길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고점 대비 디스카운트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66,000원 정도가 하나의 그 레퍼런스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아무리 그지 같다 해도 그래도 생각해서 한 거니까 그 목표 주가에서 좀 낮은 중간 정도에서 한 20-30% 안전 마진을 빼면은 그거 역시 66,000원 정도가 저점 매수 시도할 수 있는 구간으로 나와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하시는 거죠. 9월 말 추석 다음까지 엔비디아, AMD도 한 서너 개 있는데 그것이 다 콜이 되는지 그걸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주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평균 목표 주가에서 20-30% 세이프티 마진 하면은 11만 원 정도. 그게 좀 과하면 고점에서 10%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갖춰진 게 레디가 돼 있으니까 11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둘 다 주가를 올라가는 방법에서의 속도는 엔비디아가 웬만큼 얘기 안 하면 아주 빠르진 않을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런 와중에 만약에 삼성전자의 세 번째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가 만약에 기대 심리가 파운드리에서 있다. 파운드리 비즈니스 한다. 삼성전자가 뭐 시모스 이미지 센서라든지 또 기타 등등 그 RFIC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하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좀 하고 삼성전자가 시스템 LSI 파운드리가 좀 나아진다고 본다면은 한가 소개시켜드릴 만한 거는 이것도 역시 삼성전자 믿어야 되는데 두산 테스나가 있어요. 두산 테스나는 테스트 전문하는 회사고요. 후공정 중에서 패키지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 업체 관계 없고요.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테스트는 마진이 높죠. 15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회사가 실적 방어라든지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분기도 나왔어요. 단점은 두산 그 테스나는 애널리스트 커버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게 단점이죠. 하지만 여태까지 보여준 실적, 특히 테스나가 두산으로 넘어가고 나서 실적의 꾸준함과 견고함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함께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도 마진 20% 나왔고요. 원래는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성장을 못한다고 애널리스트 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증가할 수도 있다. YOY로 이익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는 메모리 관계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디램 낸드 관계 없고 삼성전자에 거의 목매달 있고 삼성전자 중에서도 시모스 이미지 센서 그렇죠. 그 다음에 RFIC 칩 뭐 이런 것 등의 테스트 칩을 테스트하는 그 공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반도체가 가동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에너지 보고 있거든요. 1분기, 2분기 70% 초반이었습니다만 조금 높아진다 보는데 그런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6개월 이상 봤을 때는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목표 주가가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내년 기준으로 내년을 보느냐 안 보느냐 다른데 내년을 안 본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주가가 적정한 주가고요. 내년까지 본다면은 그러면 7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인데 허황된 그 계리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두산 테스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단 반도체하고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